2012년 2월 20일에 방영된 KBS 위기탈출 넘버원 몽땅인의 가족이 중금속 중독으로 빈혈이 생긴 이유라고 하는 주제로 방영이 됐던 내용입니다. 오래된 냄비가 인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방송이 된 위기탈출 넘버원을 보시겠습니다. 알뜰한 성격 탓에 오랜 기간 같은 금속재 냄비를 사용한 몽당 엄마. 오랜 시간 사용한 만큼 금속재 냄비에는 흠집이 많이나 있었는데 바로 흠집난 금속재 냄비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유해한 금속 성분이 음식물에 녹아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금속재 조리기구. 어느 가정에서나 하나 이상씩은 꼭 볼 수 있을 만큼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금속재 조리기구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한 규격에 맞는 안전한 제품이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흠집이 나거나 손상됐을 경우 또는 염분이 많은 음식이나 산성이 강한 음식을 조리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때 알루미늄, 납, 카드뮴, 크롬, 니켈 등의 금속 성분이 음식에 녹아나와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금속 성분의 조리기구를 살펴보면 먼저 양은 냄비와 같은 알루미늄으로 된 냄비. 열 전도율이 높아 음식이 빨리 익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두께가 얇고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용기보다 쉽게 찌그러지고 금세 흠집이 생기는데요. 이때 흠집이나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서 드러나는 하얀 알루미늄이 음식을 끓일 때 녹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간장, 된장 등 염분이 많은 음식과 김치, 양배추 같은 산성이 강한 음식은 알루미늄을 더욱 잘 녹게 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부침 요리와 볶음 요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코팅된 프라이팬. 조리의 특성상 뒤집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코팅이 벗겨지면 유해 성분이 묻어날 수 있는 것. 세 번째, 스테인리스 스틸 조리기구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크롬과 니켈이 합금된 경우 조리 과정에서 음식물이 늘어붙어 철 수세미로 박박 긁어내 세척을 하면 손상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장시간 반복적으로 가열하거나 태우게 되면 유해 금속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속재 주전자의 경우 한 번 끓이고 남은 물을 버리지 않고 여러 번 끓이기를 반복하면 유해 성분이 용출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리기구는 단 한 번 사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적은 양이라 해도 손상된 조리기구를 통해 음식물에 섞인 금속 성분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중금속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금속은 쉽게 배출되지 않고 몸에 축적되는데 몸속에 쌓이는 동안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더욱 위험한 것. 니켈이나 납과 같은 유해 중금속에 중독될 경우 두통이나 빈혈 등의 혈액계통의 질환, 신경마비와 같은 신경계 질환,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체내에 들어와도 대부분 다시 배출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장기간 반복되면 일부가 체내에 계속 쌓여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알루미늄에 중독될 경우에는 피부 알레르기, 기억력 감퇴 등을 유발.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정에서 흠집이난 주방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5년차 이상의 주부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조리기구를 보관한 찬장을 살펴보자 여러 가지 종류의 금속재 조리기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냄비마다 작은 흠집은 물론 일부분 찌그러진 냄비, 아예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등 한눈에 봐도 심하게 손상된 조리기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까우니까 못 버리고 쓸 수가 있죠.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양은 냄비다 꼭 라면을 끓이거든요. 양은 냄비가 오래될수록 라면이 맛있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총 8집의 조리기구를 살펴본 결과 손상된 조리기구는 총 50여 개. 그렇다면 이 조리기구에 요리한다면 정말 유해 금속 성분이 나올까요? 실제 주부들이 사용하고 있던 금속재 조리도구 4가지의 요리를 했을 때 유해 금속 성분이 나올지 YS 환경기술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 내용은 요리 과정을 가정해 각각의 금속재 조리기구에 불순물이 정제된 정류수 500ml를 붓고 5분간 끓인 다음 물속에 있는 중금속 성분을 전문 장비를 통해 알아보는 것.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험 결과 흠집이 많이 난 금속재 조리기구에서 다음과 같이 크롬, 니켈, 비소 등 미량의 중금속이 검출되는데 특히 4가지 조리도구에서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요리를 했을 때는 어떨까요? 산성이 강한 김치 국물을 알루미늄 냄비에 조리한 뒤 알루미늄 성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실험을 위해 김치 국물에 존재하는 알루미늄의 양을 알아봤는데요. 김치 국물에 있는 알루미늄은 451.119 ppb. 이 김치 국물을 알루미늄 냄비에 끓여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5분 뒤 성분을 측정해보자. 놀랍게도 2540.695 ppb의 알루미늄이 검출됐는데 김치 자체에서 나온 양을 빼면 2089.576 ppb. 이는 증류수를 넣고 끓였을 때보다 자그마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처럼 흠집이 난 알루미늄 냄비에 산성이 강하고 염분이 많은 음식을 조리했을 때 알루미늄이 더욱 많이 검출되는 이유는 바로 알루미늄이 염분과 산성에 쉽게 녹기 때문. 알루미늄에 중독될 경우에는 피부 알레르기, 기억력 감퇴, 학습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금속재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금부터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팅이 벗겨졌거나 흠집이 많이 난 낡은 조리도구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 구입한 금속재 조리기구는 사용 전에 깨끗이 세척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된 조리기구에 신김치나 양배추와 같은 산이 많은 식품을 조리할 때는 금속 성분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피하십시오. 또한 간장, 된장 등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알루미늄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금속재 성분의 뒤집개를 사용하지 말고 나무나 실리콘으로 된 뒤집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흔히 금속재 주전자에 물을 넉넉히 넣어 끓인 뒤 커피나 차를 타 마시고 주전자에 남은 물을 그대로 놔두고 또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 반복적으로 끓일수록 유해 성분이 나오기 쉬우므로 오래된 물은 꼭 버리도록 합니다. 또한 금속재 조리도구를 사용한 뒤 세척할 때는 금속 수세미 등 날카로운 금속을 사용하지 말고 물에 불려 놓았다가 부드러운 스펀지로 닦아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가족을 생각해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이라도 흠집난 조리기구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답은 알루미늄에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주말마다 캠핑을 떠나는 현철 씨. 대부분의 캠핑 요리를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찌그러진 양한 냄비를 사용하는 등 모르는 사이 알루미늄에 과다 노출됐던 것.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 속에 축적되는 것인데 알루미늄에 의해 아밀로이드가 뇌에 더 많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비르지니 롱도 박사팀은 알루미늄 섭취량이 많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알루미늄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콩팥으로 배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과다 노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두통이라든지 메스꺼움 또는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많은 축적이 뇌에 일어난다면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 포장이나 캔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표면이 산화 처리된 대부분의 알루미늄 제품은 음식에 해로운 성분이 스며들지 않지만 높은 열이 닿게 되면 알루미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 실제 알루미늄 호일로 구운 고기에서 얼마나 많은 알루미늄이 검출되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프라이팬과 알루미늄 호일을 깐 불판 위에 각각 고기를 올린 후 굽기 시작. 양쪽 모두 지글지글 고기가 구워지기 시작하는데 프라이팬에서 굽는 고기는 상당한 양의 연기를 내뿜으며 군데군데 타고난 눌러붙은 모습.
반면 호일 위의 고기는 타거나 눌러붙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익어가는데요. 전문기관의 각각의 알루미늄 함량을 의뢰한 결과 알루미늄 호일로 구운 고기에서 월등히 많은 알루미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해 인기 만점인 양은 냄비 또한 순도 99.7%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문제는 오래된 양은 냄비나 잘못 사용해 망가진 양은 냄비의 경우 코팅이 벗겨져 알루미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실제 양은 냄비를 즐겨 사용한다는 사례자를 만나봤는데요. 한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 양은 냄비. 한 5, 6년 된 것 같고요. 물도 빨리 끓고 여기다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찌그러지고 흠집이 많이 나 있는 낡은 양은 냄비에서 알루미늄이 검출되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양은 냄비에 물 부어 가열하기 시작. 시간이 지나자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데요. 실험실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상당량의 알루미늄이 검출됐습니다. 음수저의 녹을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는 알루미늄. 과연 사실일지 양은 냄비에 넣고 끓여보기로 했는데요. 순식간에 끓기 시작하는 양은 냄비. 거품까지 일면서 팔팔 끓어오르는데요. 자, 과연 음수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눈에 띄게 목이 제거된 모습 보이십니까? 알루미늄이 많다면서요. 그만큼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물에 녹아들었다는 얘긴데요. 알루미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사용법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알루미늄 호일 위에서 조리는 피해야 하고 코팅이 벗겨졌거나 흠집이 많이 난 낡은 조리도구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냄비를 새로 샀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정답! 새로 산 냄비는 한번 끓여줘야 겉 표면의 피막이 견고해지는 사실 명심하세요. 오케이? 상처내기 쉬운 금속재 뒤집개 대신 나무나 실리콘으로 된 뒤집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소프트. 부드러워.